자유한국당이 두 달여를 끌어온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5.18 유가족을 괴물 집단이라고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했고 지만원 씨를 불러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국당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합당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뜻, 또 상황, 우리 당 안에서의 여러 그동안의 변화, 당사자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국민 생각을 반영했다지만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철저히 비공개였습니다. 기자들에게 장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회의 끝에 윤리위원회는 5.18 유공자를 비하한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행사를 주최하고 영상 축사를 한 김진태 의원에겐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5.18 공청회에서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지 70일 만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게 주는 공로 훈장에 불과합니다. 징계를 한 것인지 안마를 한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김순례 의원은 석 달간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최고위원직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정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받은 경고는 한국당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실제 당내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불쾌한 분위기입니다. 그만하시죠. 예. 이거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수년이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한국말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네. 김진태 의원은 특별한 발언을 한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고통받아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이른바 5.18 망언으로 문제가 된 의원은 모두 3명입니다. 지난 2월 김병준 당시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순례 의원과 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당시의 징계를 유보했었죠. 그리고 이후 새로 꾸려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이들 망언 의원에게 훨씬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겁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8일 이른바 5.18 망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두 의원의 사과는 태도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사과드리고. 5.18 관련 단체들은 국회를 찾아 항의했습니다. 이 민의 전당에서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고 5.18을 능멸하고. 김병준 당시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사과의 뜻을 밝히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이종명 의원에 대해선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순례, 김진태 두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자란 이유로 징계 논의 자체를 유보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황교안 대표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좀 기다려보시죠. 이것저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러나 70일 만에 나온 징계는 한국당 당규상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의원, 또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들을 노골적으로 두둔하거나 오히려 징계를 이야기한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가 또 이들 눈치만 보다가 가벼운 징계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두 전현직 의원의 세월호 막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두 사람으로부터 소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징계 논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정규재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황교안 대표가 징계를 운운한 것은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옹호했습니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도 이들에 대한 징계가 잘못된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라며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황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황 대표는 세월호 막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그러나 일부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해 결국 5.18 망언에 대한 징계처럼 솜방망이에 그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주식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재판관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내일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에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재판관으로 지명한 지 30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하루라도 막기 위해 전자결재로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임자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는 어제 끝났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습니다.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재판관의 청문 보고서를 놓고 여야가 부딪히다 결국 두 사람 다 채택이 무산된 겁니다. 청와대가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며 국회에 제시한 최종 시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재판관의 주식 문제는 물론 이념 성향까지 지적하며 임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에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 있는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은 바로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친정부 성향이란 주장도 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새로 꾸려진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성 재판관이 사상 처음으로 3명이 된 데다 그동안 진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재판관이 6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선미 기자입니다. 오늘 임명된 두 헌법재판관은 취임식에서 새 각오를 밝혔습니다. 햇살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치듯 모든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 견해 어디에도 편견과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법조계에선 새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전효숙, 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의 이은혜 재판관에 이어 5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9명 중 여성이 3명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인권 등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결정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당 몫으로 들어온 이석태, 이은혜, 김기영 재판관까지 더하면 다른 사안에서도 진보적인 판단이 많아질 것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이 채워집니다. 사형제 폐지 같은 사회적 화두에 대해 헌재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해온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급기야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도 법치주의를 어겨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그러려는 것이냐 반박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친박계로 분류됐던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촛불 재판이거든요. 정치 재판, 법리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일이다. 형평성 문제도 나왔습니다. 역시 재판을 정치적으로 재단한 겁니다. 이걸 굳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77일 만에 석방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수감을 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를 않고 민주당은 형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그걸로 어필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정치투쟁의 일환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향후 재판 진행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절차를 거의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형 집행정지의 적정성을 심사할 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JTBC
박다김입니다.